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입니다. 여러분 그 한동훈 검사장 잘 아시죠? 독직 폭행 혐의로 정진웅 이 공중부양한 부장검사가 이제는 강주지검 차장으로 영전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 형사합의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정진웅 차장검사 측의 주장을 토대로 재구성한 압수수색 당시 상황, 위에 올라탄 것이 정진웅 차장검사고 한 그런 것이 아래가 한동훈 검사장이다 하는 그런 그림 기억나십니까 혹시? 사진 또는 사진은 아니지만 또 이런 캐리카처 만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진 모습.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 측의 주장을 토대로 이렇게 재구성해가지고 압수수색 당시 이렇게 올라타고 정진웅 검사 이렇게 누르고 있는 모습. 참 우리 대한민국에 과연 어떻게 부장검사가 이 검사장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국민들이 놀랬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일이 뽀젓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또 영전했습니다. 차장검사로 영전했습니다. 바로 직후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무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원이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 사건을 형사합의 22부 재판장 양철한 재판장 거기에 배당을 했다고 어저께 밝혔습니다. 이 독직 폭행이라는 것은 이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그 범죄이기 때문에 이 독직 폭행은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만약에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거나 폭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뭐냐면 직권을 남용해서 멀쩡한 사람을 체포하거나 또 감금하거나 폭행을 한 경우에 이거는 중벌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바로 실형입니다.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아주 중요한 범죄가 됩니다. 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아닌 일반 독직 폭행의 경우는 단독재판부 관할이지만 정차장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독직 폭행 상해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돼서 합의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기를 해보면 지난달 29일이죠. 지지난달이죠. 7월 29일. 이 정진웅 당시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정 차장이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이렇게 조작하고 어디 전화를 하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전화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덮쳤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이 과정에서 정 차장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 조작하는 그 순간 막 그냥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그냥 그를 물리적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는 게 그 장면을 정진웅 검사하고 같이 함께 온 검사가 있었고 또 수사관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한동훈 검사장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 또 누가 있었냐? 거기 분원에 있는 직원들을 합쳐서 그 눈이 무려 10명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눈만 전부 몇입니까? 눈만 해도 엄청난 숫자의 눈 아닙니까? 네. 그걸 어떻게 빼나가겠습니까? 전부 다 그걸 인정을 했으니 말이죠. 그런 상황을 물어볼 때 그렇게 바로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 장면을
위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한 검사장은 정 차장이 변호인한테 전화하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켰다. 그 당시 차장이 아니고 부장이죠. 정 부장이 변호인한테 전화를 하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켠 것인데 변호인한테 전화하겠다니까 허락을 해줬단 말이죠. 전화를 그럼 하라고. 본인이 변호인한테 전화를 하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이렇게 키려고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인데 그냥 바로 덮쳤으니 참 할 말이 없죠. 당시에 정 처장은 되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로 넘어져서 다쳤다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 사진을 배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서울고검은 정 차장이 한 검사장 팔과 어깨 등을 꽉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가지고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가지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됐다고 보고 27일 그를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다 인정한 겁니다. 그걸. 이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해서 부임까지 한 이 정 차장. 지난 7월 서울고검이 이 사건 감찰에 착수하자 지속적으로 소환에 불응하다가 지난달 추석 연휴 전에 서울고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한동훈 검사장도 참 운명의 검사장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참 소년급제까지 한 분이고 아주 똑똑하고 수사에 아주 진지한 수사를 하고 있고 냉철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아주 훌륭한 검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휘말려서 10개월도 안 된 9개월 만에 정보명령 서울에서 갑자기 부산으로 부산에서 갑자기 용인으로 용인에서 갑자기 진천으로 이렇게 4번이나 추미애가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각 지방을 구경하라고 이렇게 전보발령 특별 전보발령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는 많이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추미애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이 추미애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이유와 여하튼 어떤 이유에서든 기억할 겁니다. 깊게 인식하고 깊게 기억할 겁니다. 네. 참으로 우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문에 많은 느낌을 받아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지나는 느낌이 듭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두운 뉴스들만이 사회 정치면을 갖다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쯤 자유민주주의와 그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는 과거와 같은 이 3년 반 전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 이 훌륭한 대한민국, 자유의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이 비록 암흑의 시대, 이 새벽녘 가장 추운 시대, 삭풍이 온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에 광풍에 몸을 추스리지 못해서 고통스럽더라도 태양은 조금 지나면 곧 먼 동력에서 떠오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